네, 지난 시간에 정치 테마주 완벽 정리해 주셨죠. 하지만 시간상 제가 좀 모자라서 유망주는 못 듣고 끝냈는데 다행히 2탄 시간에는 이어서 유망주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맹호 황윤석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금요일이 끝이 났잖아요. 네. 안 오셨던 수요일, 목요일 한번 복귀를 해보면 5G나 아이폰 풍력 관련 테마주에 밀려서 정치 테마주가 좀 잠잠했는데 조급한 마음은 자제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슬슬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특히 왔어요.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고평가 논란 나왔고 거품 얘기들 나오고 이러면 주말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벌써 제가 오는 동안에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폐륜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설전이 붙고 있습니다. 그 설전 자체가 이 정치 테마주는요, 노이즈 마케팅에도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장은 마감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들까지 한번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넘어갔어요. 야, 자, 이제 지난번에 한 거 잠시 제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 테마주에 열광을 할까요? 과거의 대박 사례에 대한 학습 효과가 다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치 테마주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그대로 손절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인맥주와 정책주는 공략법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주로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인맥주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재무구조가 최소한 적자가 아닌 기업을 고르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40%까지 가서 1등을 하시던 분이 24%까지 내려왔는데 이 밑에 2등 하던 분들이 15% 하던 2등 하던 분이 23%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테마주 중에 어느 분께 더 많이 올라갈까요? 2등분 거. 그렇죠. 네. 2등 분께 지금 많이 올라갔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5% 미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야당의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차기 대선 후보나 차기 서울시장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당내에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에 충격을 받은 일부 테마주들이 많이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당에 보면 5% 이상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는 당내에서 찾아보다가 안 되면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당내에서 무조건 찾아봐야 되겠죠. 1차는. 제가 그래서 정치는 레토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또 그걸 해석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와 지지도는 또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전달과 지금 달을 한번 비교한 것들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나중에 차트 분석이나 그런 걸 많이 못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서 얘기를 했죠. 당 내부에서 발굴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던 두 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서울시장 선거가 남아있고요. 대선은 또 2022년입니다. 근데 왜 이런 종목들이 벌써부터 움직일까요? 그거는 미국의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고 우선 내년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NN이라는 종목이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막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선수들은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에 특화가 돼서 매매가 돼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전화가 왔길래 들어가야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배임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여기에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기사는 안 나왔네요.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15년 전에 코리아 헤럴드 사옥을 매각할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라든지 배임이 있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매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왜 그걸 사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얘기는 15년 전에 한번 검증이 됐던 얘기고 그거를 다시 지금 끄집어내는 얘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움직임은 이게 종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위에 테마주는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이 대장이고 이 밑에 테마주는 에이텍과 에이텍 TN이라는 종목이 대장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을 겸비하고 있다는 거죠. 적자 기업이 아닌 거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제일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기 테마주 중에 대장은 아까 말씀드린 KNN,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 고려산업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금 현재 지주회사 아마 그래서 거래 정지돼 있고요. 그 밑에 테마는 역시 또 서현, 그 다음에 덕성 정도가 그렇고요. 밑에 뭐 안랩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당내에서 주자를 찾겠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소위 전 서울시장 관련주인 진양화학, 진양산업이 급등하는 장중에 그래서 상당히 이런 테마주들은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자, 과거 인맥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과거 정책도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장 관심주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정치인 인맥주 중에 관심주를 지금 9개 정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 몇 개 더 추려주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공략해도 되는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왜 그러냐 하는 측면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 KNN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하한가를 맞았던 종목인데요. 자, 2,155원인가가 시간의 하한가였어요. 그러면 어제 시간의 하한가에 산 사람들은 수익일까요? 아닐까요? 수익이죠. 수익이네요. 네,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런 재료는 지금 여기 보면 21선 깨고 61선 재료에서 올라올 때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출마하겠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추대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보신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지지율이 급등한 거.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 당연히 급등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급등할 때 시장이 하락하는 외부 변수와 관계없이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급등을 합니다. 물론 급락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급등할 만한 요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흐름을 보다가 만약에 급등하는 재료가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은 안랩. 또 하나 볼 텐데요. 오늘 장대 양봉이 섰어요. 오, 그리고 거의 고가 안 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또.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완전히 꺾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오늘 급등했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심평동 연구소인가 유튜브에 그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섰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폐륜이라고 비난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아주 맞불을 놓으면서 상당히 이게 이슈화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거에 서울시장을 양보해서 뭐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과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측면으로 지금 현재에서 대안을 찾아보면 누구냐라는 투자자들의 심리 같은 게 많이 작용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그 이제 경기도지사 그분의 관련주입니다. 근데 에이텍. 네,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있는데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적도 거의 비슷해요. 자회사기 때문에. 자,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데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파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낙폭을 줄여주는 선에서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정도 선이면 5일선, 10일선, 21선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사이다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추가 경정, 추경 예산,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국가와 관련된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연일 계속해서 멘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조정받는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주말을 맞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같은 테마주에서 한번 또 찾아본다면 에이텍 TN을 한번 볼 텐데 가네요. 차이가 거의 비슷하죠. 예. 차트 모양이. 근데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은 별로 조정을 안 받았고 에이텍은 좀 올라갔다가 더 많이 조정을 받은 그 정도 차이인데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보면 윗꼬리를 계속 주는데 아까도 지지율에서 보셨겠지만 1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는 언제 움직이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을 할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악재가 나왔을 때 공략하는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악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총 5종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지켜보시다가 슈팅 나온 날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호 황인석 전문가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